자,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는 아쉽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변동 없이 끝났고요.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또 적게 나오는 그닥 재미없는 하루가 되었는데,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해 드렸던 내용을 좀 복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거래 대금이 확실히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의미, 그리고 또 거래량이 왜 줄었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이때부터가 네이버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뭐 AI 쪽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또 어떤 방향성이 저는 분명하게 나와 줄 거라 보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수의 바닥 리테스트 지점, 그러니까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으로 또 오늘 특정 종목들로 수급들이 쏠렸죠. 네, 수급들이 좀 쏠리면서 그쪽에 대한 상승이 나왔고, 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또 다른 나머지 종목들은 다 그렇게 또 재미없는 하루가 되었는데, 이거는 뭐 AI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또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 AI 거품론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품론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또 마이너스 4% 정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네이버가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의 재분배가 이제 나올 시점들이 됐다고. 그리고 또 수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그렇듯이 미국 선물 시장이나 미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을 읽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저는 AI 거품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버블이라는 건 지금 누구나 다 버블 이야기를 할 때 버블이 터지지 않아요. 누구나 다 버블이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터지는 게 버블이고, 저는 버블이라고 자체를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어쨌든 간에 시장은 계속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도 결국 AI 거품론이다. 근데 내년까지 지속될 거고 울퉁불퉁하게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시장은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런 위기와 또는 기대감으로 계속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네이버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이제 좀 재분배되는 시점부터 저는 그때부터가 타이밍이라 보고 있고, 이제 그게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지수에 대한 이 바닥 리테스트 구간들이 아직도 많이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 봐요. 오늘 좀 상승했다고 해서 "야, 것 봐. 20선 지지하고 올라가잖아."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거 좀 상승했다고 바로 추세가 바로 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시장이 너무나 중요할 거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의 흐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간에 아직은 네이버를 우리가 들고 갈 때이고, 만약 한 번 더 추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타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고, 우리는 그 존재하는 그 타점을 과연 어디서 잡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AI 쪽 섹터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섹터들을 같이 좀 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분배가 됐을 때 앞으로 네이버는 더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AI 거품론에 대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호재가 나와도 떨어질 것인지, 호재가 나오면 그 기대감이 또 상승이 나올 것인지, 또 지금 나오는 이 FOMC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최근 셧다운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혼조세였던 건 어떠한 경제 지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뭐 CPI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월가 쪽에 정말 돈이 많은 기관들과 펀드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리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네이버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네이버 차트를 좀 보면은 제가 뭐 우리 계속 끌고 가야죠. 제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앞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 하나가 끝난 뒤에 조정이 이렇게 왔었고, 조정 단계가 너무나 완벽하게 매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우린 지금부터 하루하루 변동성에 막 힘들어하기보단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파동 자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앞으로 단기적인 고점 그 시그널만 잘 파악하면 된다. 네,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 시장에 대한 고점이 어딘지를 분석하고 지수에 대한 분석, 또 수급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나가면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지금 현재 이거 볼게요. 이 단기적으로 타점 잡으시는 분들도 여기서 여기 이렇게 고점 돌파할 때 오히려 이 RSI 고점이 하락에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도 사실 이 저점 대비 뭐 한 15% 16%이 정도 단기 수익을 볼 만한 자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게, 우리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시느라 이거 뭐 단기 단타 막 맨날 타점 잡기 힘들잖아. 정말 중요한 큼지막한 추세에 관한 앞으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들만 잘 잡아가자고요. 아시겠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 여기서 나오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현재 이평선이 모아지는 이런 가운데 조금은 하락하겠지만 절대 하락이 깊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린 그걸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은 제가 항상 타점이 나올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영상 빠르게 찍어서 알려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매번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쁘시느라 바빠서 차트 보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주부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기 전에 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먼저 문자로 먼저 알림을 해 드릴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매도 타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끔씩 막 치킨 쿠폰이나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데 이걸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너가 그렇게 혼자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 시도 하고 있고 코인 시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 타점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뭐 재무제표, 뉴스 기사 이런 거 맹신하거나 누가 매수하라고 하면 따라하고 누가 매도하라고 하면 따라 매도하다가 손실을 정말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제가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을 하다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그럼으로써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함께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또 저는 좋은 흐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함께 나가면 우리 또 좋은 그림 그려나갈 수 있겠다.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깐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